자,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소중한 세 분을 또 모셨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다킴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지은재가 많으셔서 출국을 못하시는 린다킴 씨. 안녕하세요. 네, 이사드립니다. 박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내용처럼 우리 모신 분들도 중년 여성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 견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은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나이쯤 50대 중반서부터 60대 중반까지로 생각을 하고 주제를 나아갈까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가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도 있고 무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의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유, 왜 꼰대처럼 저래? 왜 할머니 저래? 왜 할아버지 저래? 이랬었던 일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중년이 되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어떤 형태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 박 팀장님이 마이크를 쥐고 계시는데 네.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중년이 되면서 저도 이제 중년이긴 한데 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꼰대 스타일, 뭐 라떼는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막 흑역사처럼 뭐 내가 이랬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인정을 안 해준다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내세우고 싶어서 라떼는 말이야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무시당한다라는 그 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세대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MZ세대부터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데 너무 내 주장을 그땐 아니야 그 말 아니야 나 땐 이랬어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식의 어떤 그 강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넣어줄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다시 또 대화를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라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요까지 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해야 돼.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지. 이게 맞아. 이게 원래 FM이야. 뭐 이런 것들.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살아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 맞게 돼. 이런 맞습니다, 거.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좀 있어서 네. 저러진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무시라는 단어라기보다 그랬을 때 다시 그분과 얽히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 팀장님은 그런 생각을 느끼시면서 네네.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아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지 아니면 지적질을 해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당신보다는 젊거든요.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일단은 저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셨네요. 그랬네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뭐 그거보다 이게 더 나아요라기보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상종은 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뭐라든지 그렇게 저는 말을 좀 이렇게 나가는 우리 박 편이에요. 팀장님은 가장 중년의 사람들이 이 무시당할 수 있는 행동은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강요할 때. 그렇죠. 그게 다 정답이냐? 들을 것도 아닌데. 정답이냐? 그렇게만 해야만 된다는 뭔가 이게 틀에 딱 박힌. 더 진상은 누군지 아세요? 또 내가 그저께 그 얘기 했는 거 기억해? 기억하지? 그거 꼭 해야 된다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더 진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린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해주시는데 어떠신가요? 저 그 질문을 받고 똑같은 말을 생각했었는데 그걸 먼저 말씀해 버리셔가지고 지금 순간 나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이크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마이크를 잠깐 우리 그 짱구 어머님한테 아니요. 넘기는 근데 동안에 이제 뭐 기억이 기억나셨어요? 그냥 마이크는 전혀 안 주시네요. 네. 노래방 마이크. 네. 말씀해 주셔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시키는 사람 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뷔페를 갔어요. 만약에 근데 야, 나 여기, 너 좀 갔다 와. 가서 뭐, 가서 뭐, 그 야채 좀 갖다 줘. 그리고, 나 뭐, 움직이기 좀 그러니까 또 물론, 연세가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들고 뭐 그러면, 하지만, 나이 차이 한두 살 차이 나는데, 그렇죠. 좀 빨리 갔다 와. 가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시키시는 분들, 이런 걸 보면,
아, 나 나이 들어선 저러지 말아야지.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뭐 물어서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시면서 자꾸 이러는 건 괜찮은데 자꾸 어떤 똑같이 할 수 있는 처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꾸 시키면서 해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데 제가 그런 분들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나이가 들어도 지양하고픈 예, 그런 사람의 부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짱구 어머님 계속 웃고 계시는데 네. 고개를 또 끄덕하셨는데 뭐 저도 두 분 말씀에 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딸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애들 보니까 위에 있는 상사들이 집에서 싸움을 하거나 뭐 집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나오면은 아침에 업무 파트가 바뀐대요. 바뀐대. 그래서 어저께 했던 분명히 오늘은 이걸 하기로 퇴근하기 이제 했었는데 6시면 땡 하면 칼같이 퇴근하는 애가 이제 아침에 뭐 9시까지 출근하면은 어저께 내가 시킨 거 다 됐지?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오면은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분 분명히 부부싸움을 했거나 안 그러면 집안에 애가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침에 좀 말다툼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것 같대요, 느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을 굉장히 직장생활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그러면 어른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근데도 꼰대네요. 그것도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는 어저께 시킨 거하고 아침하고 자기 가정사 문제로 바뀌는 거지, 아침에 일변해 버리는 근데 거죠. 그거는 나이가 먹어서라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성격이나 그럴 수도 성향이-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제 직장생활 초년생인데 엄마 나이가 먹으면 다 그래? 감정 조절이 안 되나 봐. 감정 이런 조절은 얘기를 안 해요. 되죠. 안 되죠. 특히 이제 나도 안 여성분들은 되는데. 갱년기 경우는 특히 안 되죠. 안 그럼요. 되세요? 아, 승질이 팍팍 날 때도 있고, 아, 조금 한 5분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인데 저도 한 3, 40년 정도 전인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제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년분이 타시더니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오시더니 무릎으로 제 무릎을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아요. 하는 말이 아이고 다리야. 요즘 것들은 일어서지도 않아. 아이고 다리야. 근데 분명히 제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죠. 저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근데 왜 제가 타켓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무릎을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안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자리가 다 있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나는 저런 모습에 어른으로는 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의 아니게 예전에는 지적을 했었던 지금 지적을 해주셨던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몸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문득문득 깨닫거나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혹시 짱구 어머님은 있으셨나요? 나도 그런 싫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많아요. 어느 날 엄마 그거 어디 가면 나이 들었다 그래 뭐 이런 지적을 받아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참 이게 핸드폰하고 컴퓨터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너무 까먹어요. 메모를 하시지 그러세요. 아니, 메모해도 까먹는다고요. 메모를 해도 왜 저한테 까먹어.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첩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카카오, 이메일, 네이버 뭐 등등 베스킨라빈스까지 아주 다 적어놨는데도 그새 또 그걸 고쳤네. 내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이러다가 치매 이상으로 갈 것 같다고. 그럴 때 아이하고 굉장히 분쟁이 생겨서 굉장히 내 자신이 막 노력하려고 엄청 반복적인 걸 해요. 안 잃어버리려고. 근데 또 잃어버려요. 그게 반복적으로 잃어버리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전대라 그러죠. 허리에 차가지고 자기 소중한 부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있어요. 또 한동안에 이제 미니 수첩이라는 거,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핸드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네. 핸드폰을 열어서 메모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핸드폰이 2년마다 바꾸시잖아요. 근데 바꾼 다음에 메모장을 못 찾는 경우와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주제로 달아서 우리가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소중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도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린다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본인께서 사시면서 가족들한테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고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적했던 일들을 따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경우가 혹시 있으셨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우기는 것 때문에. 예. 분명히. 그 심하죠, 우기는 예, 거는요. 예. 분명히 이제 제 딸이나 뭐 남편이 야, 너 이렇게 했잖아.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또 해서 우기고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엄마 나이 들었나 봐. 왜 이렇게 우겨? 이런 말을 가끔 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그 젊은이 부분이 있는 것 MZ 같아요. 세대들은 특히나 심플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내 말이 맞거든. 그거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라떼하고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저기 박 팀장님은 자제분들하고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있으셨나요? 네. 너무나 있습니다. 너무나 있습니다. 아니 너무 공감하는 게 이제 저는 제발 엄마 그러지 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길 지나가다가 뭐 아이가 뭐 뭘 못 찾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우리 아이인 것처럼 해서 막 제가 오지라 그런 거죠. 야 뭐 잊어버렸어요라든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옆에서 만약에 저희 딸이 있었다 막 이랬으니까 엄마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 빨리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많죠. 많아요. 있으셨죠. 예. 네.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또 이러신다. 근데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럴 꺼려하고 수 싫어하더라고요.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인 왜냐하면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행동은 아닌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혼족인데 굳이 남까지 뭘 그렇게 배려도 아니고 오지랖이 그렇게 넓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허심탄회하게 또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좀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착각을 할 만큼 편안한 대담이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서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